네, 지금부터 개발도상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청년 혁신가, 코이카 CTS 아이디어 플래너 온라인 모집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MY 소셜 컴퍼니 배정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설명회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및 모집 안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라인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신 질문 포함해서 FAQ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세션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에는 줌에 있는 채팅 기능 활용해서 질문 받고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CTS 아이디어 플래너는 대한민국의 개발협력 대표기관 코이카가 주최 주관하며 MY 소셜 컴퍼니가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MY 소셜 컴퍼니는 사회혁신 컨설팅, 엑셀러레이팅, 임팩트 투자 기관으로서 민간 공공부문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국내외 사회혁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저희 프로그램 소개에 앞서서 코이카의 CTS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CTS는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통해서 개발협력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고자 하는 개발도상국 문제 해결형 혁신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작년 상반기까지 총 20개 국가에서 66개의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CTS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즉 사업 형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고요. 단계에 따라서 시드 1, 2로 나눠서 혁신적 개발협력 비즈니스의 사업화와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부터는 신생 개발혁신벤처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가설 검증을 지원하는 시드 제로 프로그램 또한 저희 MY 소셜 컴퍼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모집하고자 하는 CTS 아이디어 플래너는 개발도상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청년 혁신가들의 프로젝트 아이디어 발굴과 기획을 지원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CTS 본 사업과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형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지만 아이디어 단계의 개인과 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개발도상국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하고자 하고요. 지원 시에는 지금 화면에 명시되어 있는 코이카 사업 분야 중에 관련 분야를 한 가지 이상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모집하는 대상은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생으로 직장인분들이나 법인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네, 지원하실 때는 개인과 3에서 5인의 팀 모두 지원 가능하고요. 선발 인원은 심사 과정에서 지원자분들의 수와 수준, 아이디어 분야에 따라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프로그램 참여는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위한 팀 활동으로 이루어지고요. 개발협력 사업의 기획과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월 1회 정기교육,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는 개발도상국의 현지 인사와의 교류 및 자문, 개발협력 관련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네트워킹 등의 혜택을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본 프로그램은 6월부터 10월까지 총 5개월간 진행이 되고요. 6월 5일까지 모집을 하고 그 후 2주 동안 서류, 면접 심사 이후에 최종 참여팀을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 말경에 오리엔테이션 진행 예정이고 그 이후에는 프로젝트 기획을 위한 본격적인 팀 활동과 정기교육, 멘토링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말 최종 공유회를 끝으로 프로그램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참여는 개발도상국의 감염병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위한 팀 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정기교육에서는 문제 정의부터 시작해서 비즈니스 모델의 수립과 고도화, 개발협력 프로젝트 기획 관리로 이어지는 순서로 강의 및 실습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프로젝트를 고도화하기 위한 필요 자원들을 연계하고 임팩트 평가나 측정 툴에 대한 교육 또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 과정에서 팀들 입장에서 자문이 필요한 부분들은 국별, 분야별 전문가분들과 개발도상국 현지 인사, 그리고 MY 소셜 컴퍼니의 내부 컨설턴트 등의 멘토링을 통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모집은 2주 뒤인 6월 5일 금요일 오후 4시에 마감이 됩니다. 토요일 자정 이전이 아니라 금요일 오후 4시, 오후 4시라는 점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원은 코이카 통합 홈페이지의 기관 공모 탭이라는 곳에서 모집 공고 게시글 통해서 가능하시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왼쪽 QR코드 통해서 접속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게시글 접속하시면은 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 이후에는 지원서 접수 링크를 통해서 지원자 기본 정보를 작성해 주시고 지원 서류를 업로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지원서 접수 링크 접속하셨을 때 작성하셔야 되는 기본 정보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원자 성명, 네, 팀 단위 지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표자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원자 소속,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기타 중에 태기를 하시면 되겠고, 지원자 이메일 주소 역시 팀 단위 지원의 경우에는 대표자 이메일 주소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심사 결과 발표 시에 해당 이메일 주소로 결과를 말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입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구성원 수는 개인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1명, 팀 단위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대표를 포함해서 팀 구성원 수 3에서 5인으로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번은 아이디어명과 아이디어 한 줄 소개인데요. 여러분이 기획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의 이름과 아이디어를 간략히 요약한 한 줄 소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이후에 지원서, 문항 설명 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의 분야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이카의 사업 분야 중에 관련 분야를 1개 이상 선택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CTS 아이디어 플래너를 알게 되는지 경로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원서류 업로드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서류는 지원서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하시고 작성하신 뒤에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해서 압축하지 않고 2개 파일로 업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일명은 지금 보이시는 양식을 지켜주시고 팀 지원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으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는 인쇄, 서명, 스캔하신 이후에 업로드 부탁드리고 팀의 경우에는 팀원 개별 서명이 필요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원서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서 양식과 분량은 맑은 고딕 10포인트로 작성 부탁드리고 표지 제외 최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PDF로 저장하신 뒤에 업로드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도표 등 근거 자료는 자유롭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지원서 구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원자 기본 정보 기입하시는 란이 있고요. 현직에는 지금 다니고 계시는 대학교나 대학원, 해당 사항 없으신 분들은 취업 준비 또는 없음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팀의 경우 현재 보이시는 해당 란에는 대표자 정보를 적어주시고 지금 보이시는 뒤에 있는 표에 구성원들 정보를 각각 한 명씩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원서 문항인데요. 총 6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팀으로 지원하신 경우에는 1에서 6번, 개인으로 지원하신 경우에는 1에서 5번 문항의 답변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2번 문항의 경우에는 이번 CTS 아이디어 플래너 심사 시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성심성의껏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고요. 두 번째는 이번 아이디어 모집 주제인 개발도상국의 감염병 문제 대응 아이디어에 대해 기술을 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관심 있는 국내외 사회 문제와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경험, 네 번째는 사회혁신가로 성장하고 싶은 이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팀 활동에서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과 강약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팀만의 차별점과 강약점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팀으로 지원하신 경우에는 1에서 6번, 개인으로 지원하신 경우에는 1에서 5번 문항을 작성을 해주시고 아래 세부적으로 설명 적어드린 부분은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문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이번 문항 지원서 참고하시면 아래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디어명, 우리가
어떤 아이템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아이디어 이름을 적어주시고 아이디어 분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명시되어 있는 코이카 사업 분야 중에 관련 분야를 한 개 이상 선택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때 한 개 분야만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 2개 이상 작성하실 때는 관련성이 높은 분야부터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상 국가, 지역도 국가, 지역명 순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그리고 솔루션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지금 줄글로 풀어 써 있는 설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심사하고자 하는 기준은 지원 동기랑 프로그램 이해도, 그리고 개발 협력 사회혁신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 적합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2번 문항에서 좀 기술하셔야 되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아이디어 관련된 문제 이해도 및 아이디어 혁신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저희 본 프로그램이 팀활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팀워크를 얼마나 성실하고 잘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 팀워크 역량을 포함한 개인 팀 역량 및 태도 적절성, 이렇게 심사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온라인 신청 시 작성해 주셨던 질문들 포함해서 FAQ에 대한 답변을 좀 간략히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심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심사는 서류 심사, 면접 심사 진행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모집 마감 다음 주인 6월 8일에서 12일 중에 서류 심사 결과 발표를 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인 6월 17일에 면접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면접 심사는 1회 예정이고 다대다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정기교육과 멘토링 관련된 부분이고요. 네, 정기교육과 멘토링 모두 기본적으로 월 1회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기교육은 매달 첫째 혹은 둘째 주 금요일에 코이카 이노포트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코이카 이노포트는 설릉역, 강남구 설릉역 근처에 있는 장소이고요. 멘토링은 담임 멘토분들과 협의해서 시간 장소를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교육과 정기교육 같은 경우는 확정된 일정을 합격 이후에 오리엔테이션 통해서 정확히 안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오프라인 집체 교육이 어려울 수 있고 정기 교육과 멘토링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은 개인 지원자분들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팀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고 개인으로 지원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오리엔테이션의 팀빌딩 세션을 통해서 다른 지원자분들과 새롭게 팀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 시에 제출해 주셨던 아이디어가 아닌 팀으로 새롭게 구성하셔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프로젝트를 기획하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시 아이디어의 대상 국가는 제한이 없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원 시에는 국가에 제한 없이 아이디어를 기술해 주셔도 되고요. 합격하신 이후에 저희 오리엔테이션 통해서 팀이 결성된 이후에 팀별로 대상 국가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현지 인사와의 협업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OT에서 프로젝트 대상 국가 후보들을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은 코이카 사업 분야별로 모집 단위가 배정되어 있느냐는 질문이고요. 저희가 아이디어 모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코이카 사업 분야별로 관련 분야를 명시하게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모집할 때는 사업 분야별로 모집 단위가 별도로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분야랑 관계없이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논리성 등을 가지고 심사에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기간 동안 지원되는 비용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네, 본 프로그램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국별 분야별 전문가의 멘토링, 그리고 현지 인사 자문비, 학습자료비 정도의 항목들을 좀 지원해 드리고자 하고요. 교통비나 회의비 등과 같이 팀 활동 중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지원서 관련된 질문인데요.
아이디어를 기술할 때 세부 방안을 기술적 측면에서 설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련 전문가나 기술자가 매칭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지원 시에는 기획 단계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지원 시의 기술적 측면의 세부 방안까지는 기입하시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네, 이후에 프로그램 기간 중에 운영 사무국인, 리스크의 보유 전문가, 멘토, 혹은 참여자분들께서 자체적으로 섭외한 멘토분들로부터 전문가 멘토링과 자문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자문비를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기획한 아이디어와 프로젝트가 반드시 비즈니스나 사업의 형태여야 하는지, 그리고 정부나 단체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비즈니스는 관계없는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네, CTS 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CTS 아이디어 플래너 프로그램 역시 비즈니스 형태의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교육,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기교육 프로그램에서도 고객 개발이나 BM 설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비즈니스 관련 세션들을 조금 포함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반 개인 고객이나 기업 고객, 정부나 단체 등 비즈니스의 고객이나 모델 형태에 대해서는 B2C, B2B, B2G 등 제한 없이 기획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수료를 위한 참석 요건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희 참여 혜택 중에 하나로 코이카에서 발급하는 CTS 아이디어 플래너 수료증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정식적으로 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행사와 교육 일정, OT와 최종 공유 등을 포함해서 전체 일정의 80% 이상을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 수료를 인정하고 코이카 발급 수료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프로그램과 모집 안내,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FAQ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렸고요. 네, 그리고 오늘 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PDF 자료랑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DF 자료, 녹화 영상 자료는 추후 별도로 게시할 예정이고 메일로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세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바탕으로 궁금하신 점, 프로그램 운영이나 모집, 지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을 아래 마우스 아래쪽에 좀 갖다 대시면은 채팅이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운영진에서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저번 프로그램 대비해서 감염병 대응이라는 테마가 새로 도입되었는데요. 테마와 분야가 어떻게 연계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코이카 사업 분야와 관련해서 개발도상국 내 감염병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코이카 사업 분야에는 보시다시피 교육, 의료, 행정, 농림수산 등등의 아이디어가 있고 저희가 좀 예시로 제공해드린 거는 감염병 예방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련해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은 교육 분야와 연관이 있겠고요. 그리고 의약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모빌리티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 이외에는 확진자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지 정부에서 어떤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공공행정과 또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간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도 감염병이 작물이나 동식물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농림수산 관련된 분야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이지만 제시해드린 코이카 사업 분야, 다양한 사업 분야와 연계해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 지원자도 지원서 5번 항목을 작성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원서 항목 잠깐 다시 보여드리면 그래서 개인 지원자 분들도 1에서 5번 문항의 답변은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5번 문항 같은 경우 같이 보면은 팀 활동에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과 본인의 역할, 장점이라고 되어 있고 개인 지원자 분들도
개인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과 개인의 역할, 그리고 개인의 강약점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 1회 멘토링 같은 경우 요일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기교육은 집체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금요일로 요일을 예정하고 있지만 멘토링은 팀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팀과 담임 멘토 간 서로 일정을 조율해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멘토링은 요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담임 멘토님과 협의해서 자유롭게 일정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 기획 단계에서 수익 창출 부분도 중점으로 보시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후에 이 BM을 평가하거나 뭔가 심사하는 과정은 없을 것 같고 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BM이기 때문에 수익 모델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소셜링 캔버스나 BM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등의 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 모델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션을 좀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 기획 과정에서도 함께 고려해서 진행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감염병의 파급 효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취약해진 그룹에 대한 아이디어여도 되나요? 감염병 대응이라는 내용에 포괄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감염병을 직접 치료해야 되거나 뭔가 직접적으로 솔루션을 도출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말씀해 주신 대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든지 다양하게 제시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간접적으로 취약해진 그룹에 대한 아이디어여도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네, 서류 접수 이후에 따로 PPT 면접은 없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서류 심사는 저희 내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면접 심사 안내를 드릴 예정인데 별도로 PPT 면접은 예정된 바가 없고 다만 지원서에서 기재해 주신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 부분을 조금 요청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6월 17일 수요일에 지금 면접 심사 일정을 잠정적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해당 면접 심사에서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 요청은 있을 수 있지만 PPT 면접은 현재 예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몇 팀, 몇 명 정도 선발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모집 공고상 제시한 걸로는 00명, 00명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원자분들의 수, 그리고 수준, 아이디어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 지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후에 팀을 결성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들이 조금 있어서 지금 몇 명을 뽑을 거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최소한 20명 이상 선발할 것 같고 한 팀당 3에서 5인, 3에서 5인으로 구성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편하게 채팅창 통해서 물어봐 주시고요. 아이디어가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잠시 지원 항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 지원하시는 부분은 실제 실행에 대한 부분이 약간 고려가 되지 않은 아이디어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 얼마나 테크니컬하게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생략이 되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항목에 대해서만 기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다면은 이게 지금 현재 해당 국가에서 얼마나 심각한지 데스크 리서치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솔루션의 경우에도 이 솔루션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는 부분은 이후에 프로젝트 기획하면서 조금 디벨롭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지금 구상한 비즈니스 모델,
조금 추상적으로 적어주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아이디어 자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혁신적인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실 때에는 실행 가능성이나 실제로 어떻게 액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얼마나 논리적인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조금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업자는 참가할 수 없는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희 이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대학생분들, 대학원생, 그리고 취업준비생 등에 한해서만 지금 오픈을 한 상태라서 직장인분들이나 법인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번 프로그램 통해서 나온 아이디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드 제로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마찬가지로 청년 혁신가 분들의 개발협력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기획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요. 저번 같은 경우는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캄보디아에서 교육의 권리를 충분히 못 누리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법, 그리고 출석부 어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한 팀도 한 팀 있었고요. 그리고 한 팀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여성의 권리가 굉장히 안 좋고 임신이나 출산에 대해서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 개선과 그리고 산모를 위한 출산 키트를 개발하는 팀도 있었습니다. 저번 프로그램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어떤 게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이디어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이었고 이제 팀들마다 조금씩 목적이 다르세요. 저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기획에서 끝나는 팀들도 있고 실제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기획하고 계신 팀들도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캄보디아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팀은 현재 지금 해당 팀장님께서 법인화와 사업화를 좀 준비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한 추후 지원도 조금 연계해 드리려고 중입니다. 지원서에 제출하는 아이디어로 향후 교육 단계까지 연계되어 모델을 구체화하거나 재수립하나요? 라고 되어 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원서 제출해 주신 아이디어로 기반으로 진행하되 한 가지 조금 유의해 주실 점은 개인 지원자 같은 경우는 새롭게 팀을 결성하기 때문에 최초에 지원하신 이 아이디어가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로 기획을 다시 하시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팀 같은 경우는 최초 아이디어로 기획하신다라고 인지해 주셔도 될 것 같고 개인 지원자의 경우는 팀 결성 이후에 팀 내에서 새롭게 논의해서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로 기획한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감염병이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되어야 프로그램 적합성에 맞는 것이지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시기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한 것은 맞지만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국한되어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감염병 문제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모집하고자 하고요. 이 부분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또 다른 감염병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같이 미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생각하는 취지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사업화가 되는 건 아니고 아이디어 모집과 이에 대한 멘토링까지만 진행되는 것인가 보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희 프로그램 내에서는 프로그램이 지금 5개월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5개월 동안 정기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표면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이디어 디벨롭 그리고 프로젝트 기획 단계까지가 맞고요. 다만 이후에 사업화를 희망하시는 팀들에 대해서는 저희 MI 소셜 컴퍼니가 보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고도화를 위한 자원 연계 등은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멘토링과 자문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나요? 얼마나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멘토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좀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 MI 소셜 컴퍼니 내부 컨설턴트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정의나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같이 사업화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CTS 선배 기업들 풀도 저희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CTS 시드 1과 2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에서 가설 검증하고 있는 팀들을 연결해 드릴 수도 있어요. 유사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CTS 선배 기업들도 연결이 가능하고 저희가 이번 프로그램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부분은 개발도상국의 현지 인사분들과의 교류와 자문인데요. 그래서 현지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참여팀 아이디어에 대한 현지인으로서의 피드백 그리고 리서치 참고 자료나 현지에 있는 기관이나 인사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현지를 방문하거나 현지에서 가설 검증하는 과정은 어렵지만 간접적으로 현지 인사의 교류나 자문,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디벨롭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여유가 조금 있어서 조금 더 질문 주셔도 될 것 같고, 네, 질문이 한 2분 정도 없으면은 네,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MISC에서 CTS 시드 제로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강예나라고 합니다. 지금 질문 주신 것 중에서 하나 더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해서 마이크를 잠깐 켰고요. 지금 문의 주신 부분에서 이제 무조건 사업화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아이디어 모집에 대한 멘토링만 진행이 되냐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CTS 아이디어 플래너 대학생, 대학원생, 또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외에 실제로 스타트업 분들 그리고 예비 창업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CTS 프레코스 시드 제로 프로그램이 6월 1일부터 저희가 이제 모집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CTS 아이디어 플래너는 아이디어를 더 디벨롭하고 또 미래의 사업화를 하실 팀들이 사전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6월 1일부터 진행하는 시드 제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실제로 포이카가 CTS 시드 1, 시드 2에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걸 대비해서 실제로 개동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창업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 단계는 지났다 그리고 실제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거를 본격적으로 개도국에서 창업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팀이 계시다면은 6월 1일부터 진행되는 CTS 시드 제로 프로그램의 공모 준비형 프로그램에 지원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한번 본인들의 팀 수준을 파악하셔서 우리가 아직 아이디어 단계가 혹은 이제 좀 더 디벨롭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개도국에서 사업화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늠하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저희 마무리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전화, 이메일 등으로 문의해 주시면은 네, 프로그램 관련해서 친절히 응대해 드리도록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코이카 통합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 게시글 참고해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온라인 설명회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지원 관련된 궁금한 부분은 편히 문의해 주시고 네, 많은 지원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의실은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